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등교 2일차인 어제 고3 학생들은 수능 모의평가를 치렀습니다. 또 한편 한 고등학교에선 고3 학생 한 명이 확진돼 기숙사가 폐쇄되고 학생 전원이 귀가 조치됐는데요. 내일은 올해 첫 검정고시가 치러집니다. 5월 22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중구의회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중구시설관리공단의 경제개발공사 전환과 중구복지서비스재단 설립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상인들이 나섰습니다. 특별 방역과 대청소가 진행됐습니다. 코로나19로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서대문 구립도서관은 방역 설비를 갖추고 도서 대출을 재개했습니다. 강동구청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쉼과 치유를 주제로 2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강남구 일원동의 삼성서울병원 감염과 관련해 이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데 유의미한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간호사 1명과 지인 5명이 노래방과 주점에 다녀왔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윤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이 방역당국이 파악한 대로라면 감염이 병원 외부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방역당국은 일단 병원 외부에서 감염이 시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예. 먼저 삼성서울병원에선 지난 18일 간호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다음날 동료 3명이 연이어 추가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추가 감염된 간호사들 가운데 1명이 지인 5명과 함께 강남 일대에서 어울렸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지인 5명 가운데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확진 간호사와 지인 5명은 지난 9일 강남 노래방과 주점 등을 방문했는데 이 방역당국은 이 강남 모임에서 간호사를 통해 병원 동료 3명으로 코로나19가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함께 어울렸던 이들 중 누가 최초 감염자인지 또 같은 곳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전파됐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코인 노래방을 통해 인천과 경기에서도 산발적인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인천시는 2주 동안 지역 내 모든 코인 노래방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정부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코로나19 현황도 한번 살펴보죠. 확진자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질병관리본부는 22일 0시 기준 이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는 2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75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간 기준 전국 누적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20명 늘어 11,14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규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태윤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현황 살펴봤습니다. 중구의회가 중구청이 제출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일부 삭감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무난히 통과됐지만 중구시설관리공단을 경제개발공사로 전환하는 예산 등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하고 심의 보류했습니다. 보도의 지혁배 기자입니다. 중구청이 코로나19를 포함한 구정운영 예산 승인을 중구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휴무업소 지원에 60억 원과 고용 창출을 위한 일자리 사업 11억 원, 중구문화재단 출연금 48억 원, 영유아 보육비 6억 원 등 386억 원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시급한 민생 안정 예산과 정상적인 구정운영에 필요한 필수 사업 및 북시기 매칭 사업의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18일과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연 중구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 일부 예산을 삭감한 334억 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조례안이 상정 보류된 중구시설관리공단의 경제개발공사 전환과 중구복지서비스재단 설립 예산 등 52억 원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우선 조례 제정이 선별 조건인 경제개발공사 전환, 중구복지서비스재단 설립, 동주민자치 사업에 대한 예산은 해당 조례의 심사가 보류되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조영훈 의장은 민생 안정과 구정 운영을 위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신중한 집행을 당부했습니다. 이번에 예결에서 승인해 준 안은 서영업 총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심사숙고해서 집행하십시오. 한편 중구의회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다음 달 초 예정한 1박 2일 지방 워크숍을 자체 세미나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코로나19 총 누적 환자 수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N차 감염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태원 상가엔 클린 이태원이란 슬로건이 내걸렸습니다. 코로나19로 경직된 지역 상권을 상인 스스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보도에 이재용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태원 클럽 일대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 12시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총 누적 환자는 196명입니다. 감염 경로는 클럽 방문이 95명, 가족과 지인, 동료 등 접촉자가 101명입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환자를 고리로 한 N차 감염이 잇따르면서 지역 상권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영업 중단까지 해가면서 용산은 청정지대로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태원 자체가 상권이 너무 죽었습니다. 그래서 상권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린 이태원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유입니다. 상인들의 자체 방역을 유도하고 코로나19로 경직된 이태원 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그 일환으로 거리에선 특별 방역과 대청소가 진행됐습니다.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에선 매장 전 직원의 코로나19 검사도 용산구에 제한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로 깊이 지역이 된 이태원의 이미지를 검사 결과를 통해 조금이나마 덜어보겠다는 구상입니다. 구에선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이태원이나 이런 데는 파출소 직원들까지도 다 코로나 검사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안전이 담보가 돼야 주민들이라든가 다른 분들한테도 오시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자신 있게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용 문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도록 해나갈 용의도 있고.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는 앞으로 매주 1회씩 방역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문을 닫았던 공공시설이 차츰 재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에선 구립도서관의 도서 대출이 재개됐는데요. 관련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월부터 문을 닫았던 이진아 기념도서관. 아직 도서관 열람실과 시설물은 이용이 불가능하지만 얼마 전부터 도서 대출이 재개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학 연기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도서 대출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많았던 것. 대인 접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한 번 방문 시 1인당 최대 10권까지 책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 방문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빌려가는 숫자는 오히려 평소보다 2배 이상 증가해서 많이 이용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 책들, 좋은 책들 많이 갖춰서 서비스 확대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만일에 있을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 시스템도 갖췄습니다. 일단 도서관 방문자는 열체크와 함께 연락처를 포함한 방명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 반납된 모든 책은 살균 과정을 거쳐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체 공간에 대한 소독 그리고 또 도서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반납 도서에 대한 소독들을 진행하고 있고 또 근무자들도 마스크라든지 또 위생장갑들을 착용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서관 방문이 꺼려진다면 인근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스마트 도서관을 이용하면 됩니다. 독립문역과 홍제역 그리고 아현역 역사엔 자판기 형식의 도서대출 기계가 설치돼 있어 자유롭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곳 역시 한 번에 최대 2권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당분간 최대 7권까지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방문 빈도를 줄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한편 서대문 구립도서관은 다음 달부터 생활방역 체계에 맞춘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실내 생활이 늘면서 이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증상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요.
강동구청에선 이런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붉은 바탕 속에 자리한 강아지. 거친 질감의 안료로 그려낸 강아지 집은 얼기설기 모여 작은 마을이 됩니다.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남녀는 캔버스 위에서 익살스러움을 자아냅니다. 페인팅 나이프로 그려낸 회화 작품에서 목가적인 분위기의 원화까지 다채로운 색채의 향연은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일상 속 여유를 건넵니다. 민원인들이 업무를 보시고 바로 나가시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림을 보시고 그림과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도 종종 보면서 저 또한 기분 좋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청에서 청사 건물을 무대로 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쉼과 치유라는 주제로 구청을 찾은 주민과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생활 속에서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미술 작품을 전시한 겁니다. 국내 미술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11명 작가들의 작품 200여 점이 연말까지 전시될 예정입니다. 선과 색칠을 조합한 회화 작품에서 전위적인 느낌의 산수화까지 인간의 관념과 일상 사물을 새롭게 해석한 현대미술 작품들은 이채로움을 자아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서적으로 많이 위안이 될 수 있다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 생활 속 예술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갑질을 견디다 못한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 경비원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가 숨지기 전까지 근무했던 곳입니다. 경비실에는 그가 입던 경비복과 손때 묻은 업무 일지까지 고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진짜 어쓰랬죠 일하기가. 안타깝고 뭐라고 말로 표현 못하죠. 고 최희석 씨는 주차된 차량을 이동했다는 이유로 입주민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지속적인 협박에 극심한 공포를 느낀 고인. 결국 지난 10일 비극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죽음 앞에 시민들은 애도를 표합니다. 거의 아빠뻘인데 그렇게 하는 게 좀 화도 많이 나고 슬프고 좀 그랬어요. 지난 2014년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입주민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경비원이 분신 시도 후 목숨을 잃는 등 경비원 갑질 피해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 임대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며 신고한 피해 건수는 3천여 건에 이릅니다. 경비원의 권리 보장을 담고 있는 현행법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경비업법, 두 법에선 경비 업무 외에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나 관리소 측이 이를 어기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경비 노동자가 법대로를 외쳤다간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속편한 얘기죠. 그러면 주민들이 사람을 별도로 써야 되는데 그 경비를 갖다 부당할 수가 있나요? 부당할 수가 없어요. 거의 현실성이 없는 얘기죠. 불안한 고용신분 때문에 갑질 피해를 당하고도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 개정을 함에 있어서도 업체가 변경 시에 고용 승계가 의무화되는 이런 실제 경비 노동자한테 도움이 되는 법 개정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불거진 후 서울시와 고양시 등 지자체는 경비원 보호 조례를 내놓았습니다. 경비원 갑질 피해가 있을 경우 입주민과 아파트 측에 연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 경비 노동자를 위한 고충 상담센터는 서울 지역에 모두 4곳. 노동 전문가들은 고 최희석 경비원 사건처럼 갑질 피해를 당하고도 혼자 전전긍긍하는 경비원이 많은 만큼 더 많은 상담센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성북구 정릉동이 납골당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이 한 사찰에서 구슬 형태로 고인을 모시는 영옥당을 운영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승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논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고인의 유골 가루를 구슬로 만들어 보관하는 영옥당을 납골당으로 봐야 할지
말지의 문제. 사찰 측에선 납골당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뭐 어떤 사기를 만든다거나 흘러가는 여기서 뼈를 또 가공을 돌려가지고 떡밥을 돌려서 여기서 뭘 만든다거나 이런 것도. 하지만 성북구청에선 해당 시설을 봉안시설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판단을 위해 현재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현재는 저희가 이거를 봉안시설로 보고 관련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뭐 봉안시설로 신고되거나 한 시설이 아니고요. 문제는 영옥당에 대한 판단이 결론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신문과 인터넷엔 이미 광고가 나갔습니다. 또한 해당 사찰 입구엔 대형 광고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허가받지 않은 사실이 서울시로부터나 뭐 구청으로 허가받지 않은 그거를 확인을 했고 계속 분양을 하고 있을 거고 그 사이에 이 납골을 이제 하시려는 그 주민들의 피해는 계속 늘어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은 불법 운영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 곳곳에 현수막을 걸며 운영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람 인고를 가공을 했으면은 그 납골입니다. 사실 뭐 영옥이니 뭐니 그걸 떠나서 사람 인고를 이용한 건데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저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한편 성북구청은 무허가 운영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금천구의 수건 사업인 금천구청역 복합개발이 가시화했습니다. 올 8월 개발을 맡을 민간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되면 이르면 올해 말 공사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지난 1981년 건립된 금천구청역. 4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노후화로 시설 개선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수년 전부터 복합 개발이 추진돼 왔는데 최근 민간 사업자 공모가 시작되면서 사업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10년 묵은 금천구청 역사 개발이 이제 시작됩니다. 작년에 LH랑 국토부랑 철도청이랑 저희가 MOU를 맺고 시작했는데요. 민자 역사를 이제 공모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간 겁니다. 계획대로 오는 2025년 복합 개발이 마무리되면 금천구청역에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230세대의 행복주택이 들어섭니다. 여기에 상업과 업무 그리고 문화시설도 들어서 복합 기능을 갖춘 새로운 금천구청역으로 재탄생할 전망입니다. 금천 구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역사가 현대화돼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또 안전하게 이용하실 때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는 금천구청역 복합개발과 함께 현재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심의가 진행 중인 종합병원 개발 역시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성동구가 전국에선 처음으로 NFC 태그 방식의 전자명부를 도입했습니다. 현재 PC방과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 중인데요. 출입자를 특정할 수 있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기대감이 큽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성동구의 한 PC방. 입구를 들어서면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여타 가게와 달리 QR코드가 눈길을 끕니다. 이름하여 모바일 전자식 방문명부.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NFC 태그 기능이나 QR코드를 활용해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핸드폰에 NFC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태그를 합니다. 또 다른 창이 뜨고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남깁니다. 발열 여부도 기록합니다. NFC 태그 방식 외에 QR코드를 찍는 방식으로도 인증이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절차가 없으면 입장이 안 되는 만큼 코로나19와 관련해 출입자를 특정하는 데 용이합니다. 더불어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 이용자의 정보를 타 장소 출입 시 실시간으로 전달해 출입을 제한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모바일 전자로 명부를 관리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접촉자라든가 확진자 정보가 통보가 돼서 빠르게 이러한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성동구는 PC방과 노래방 등의 전자명부 도입을 시작으로 향후 공연장과 문화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전자명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만 군은 전자명부로 인해 사생활 보호가 되지 않을 거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선 공인받은 업체가 개인정보를 암호화 관리해 유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고 2개월 뒤면 자동 폐기된다고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성북구가 20억 원 규모의 성북사랑 상품권을 추가로 발행합니다. 상품권은 1인당 한 달에 최대 100만 원까지 구매가 가능하고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인 만큼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선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천구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실직과 휴폐업 위기에 몰린 주민들의 생계 지원을 위해 희망 일자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희망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던 공공근로사업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까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63개 사업에 총 330명을 모집합니다. 대상자에 선정되면 일자리센터 업무 지원과 안양천 정비사업, 주민센터 민원 안내 등의 업무에 투입되며 주 5일 근무에 시급 8,590원과 간식비 5,000원이 지급됩니다. 강남구는 최근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에 따라 이 주요 간선도로에서 집회와 시위 등 집합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영동대로와 봉은사로,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학동로 전체와 인도로, 기간은 심각 단계인 감염병 위기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적용됩니다.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주최자와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사회 곳곳에 짙어진 멍은 여전히 희미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시기에 또 한편 꼭 필요한 솔로몬의 잠언이죠. 하루는 무겁지만 세월은 가볍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